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지언어 교수와 2015년 개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이 늦어졌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쨌든 세계 최초로 인지언어 교수학이라는 전공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이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학과, 그리고 활동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지언어 교수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다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인지언어 교수학을 개발하고 최근 필리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 본 과정을 처음으로 세팅하게 된 송조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없어도 됩니다. 온라인이라서 그럼 치셔도 안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대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그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대에 대한 흐름과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마 방향 없는 인생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지능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시대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인공지능을 줄이면 그냥 인지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라는 큰 틀로 볼 수 있겠죠. 네. 정치에서는 소통의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인공지능의 소통의 시스템은 대단하죠. 지금 모두가 인터넷 사회가 돼서 빛의 속도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시대다 보니까 경제 방향은 되려 직업의 소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서로 본다면 로봇 시대가 먼저죠.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봇과 인간이 동일한 소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끼리의 소통을 넘어서서 인간과 로봇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로봇이 인간화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직업이 소멸되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다행히 생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보입니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가 로봇 시대에는 함께 풀릴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특허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에너지 문제와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이제 남은 삶의 여가를 어떻게 누릴 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식량과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대한 자신의 역량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문화적 방향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문화였죠. 경기장에서 늘 선수들을 보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체험적 문화로 갈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해보는 거죠. 이 체험에는 또 다시 가상 체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갈 수 없는 곳은 가상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방향은 두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인성의 시대와 인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인성의 시대는 로봇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로봇 또한 이제 인성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인지 시대인 만큼 완전한 논리적 사고 방식이 일반화될 거고, 인지적 사고가 기본적인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또 더더욱 그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떤 인성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킬 것인가.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2016년부터 거의 인성교육의 시대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인지가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인성이 대립부각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지의 시대라고 본다면, 이제 다음 시대가 인지능력 시대라는 말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인지능력 시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능력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능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능력의 요소는 지성과 인성. 지성이 인지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인지 능력 속에 우리는 인성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능력이라는 말은 그 가치로 본다면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금, 권력, 이성이라는, 여기서 이성인 배우자를 의미하겠죠.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세 가지 이 내용이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야 될 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과 요건 조금 더 현실적인 재화를 추구하는 삶이죠. 그럼 목표를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가치, 그 다음에 재화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요걸 재화 개념으로 봅시다. 소유 가능한 것들. 가치적인 것은 비전, 그죠? 희망, 미션, 사명 뭐 등과 같은 요소인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조금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같이 본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표 설정, 그런 목적 설정하면 가치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가치를 우선순위로 뒀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치가 설정이 되고 여기 없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럼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결국 가치를 달성하는 것은 이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결과를 냅니다. 그렇다고 재화가 없이 가치가 없이 이것만 있다면 결국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요것을 이루는 거죠.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욕먹는 짓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거죠. 문제는 요것은 능력이 없이도 그냥 배워서 가질 수 있지만 요거는 능력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능력의 가치는 결국 이것을 달성하는 것과 이퀄 관계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이거는 가질 수 있죠. 가치. 나는 인류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이것은 능력이 없이는 갖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겁니다. 왜? 이것이 결국 이 둘을 달성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되죠. 결국 능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일진데 그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성과 인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은 인지 능력을 말하고 인지 능력은 이해, 사고, 표현을 통합한 능력을 말합니다. 인성은 관계 능력이죠. 배려와 존중.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우리 인성교육에 가면 자기 영역, 그 다음에 타인 영역, 그 다음에 사회 영역이죠. 이렇게 나눠지고 자기 영역에서는 정직과 책임을 하고 말하고 타인 영역에서 배려와 존중으로 볼 수 있고요. 사회 영역에서는 합의와 소통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능력이 갖춰진다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인성은 어디서 오느냐? 인성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인데 그 필요를 인지하는 것은 인지력이거든요. 두 번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이유를 찾는 것도 인지력입니다. 동물들은 그 이유를 잘 못 찾아요. 인지의 단계를 못 넘어가죠. 1단계, 2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내가 저를 도와야 될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는 걸 인지한다는 게 바로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은 근본적으로 인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인성을 개발해야 될까에 대한 방법도 연구하게 하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지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극단적인 비유로 지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없애자라고 했을 때 인성을 가지고 지성을 없애버리는 그냥 동물이 되는 거죠. 근데 지성에서 인성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성은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알아내고 우리가 함께 살려면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평화롭게 살려면 사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찾아내게 하는 게 지성이잖아요. 동물은 그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인지력이 인성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크리스찬일 경우에 인지력을 잃어버린다고 칩시다. 지성을 잃어버리면 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겠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찾아내죠. 결국 이 인지력이 인성력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인지력은 그런 인성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고의 원천이 되고 인간 존재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능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지가 없는 인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인성은 인지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평화로워야 되는지, 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인지라는 겁니다. 지성이죠. 물론 보통 사람들은 이유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랑하자라는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사랑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어떤 위인들이 그걸 찾아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발의 영역을 살펴보면 인지력은 이렇게 되겠죠. 인성은 어차피 인지가 찾아내는 결론이니까 인지가 찾아내는 결론이 인성입니다. 인지가 인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죠. 왜?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그 관계를 잘 다스리도록 관계를 잘 맺도록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를 생각해내는 게 인성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성적 사고와 습관을 갖게 하는 것도 인지죠. 그래서 이 인지력이 바로 우리 개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지력은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고 이것들을 개발하는 통합적 개념은 이해력을 개발하는데 통합적 개념이 바로
오감의 정보를 알아내고 우의독경 이해를 못하는 둔재 상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를 알면 미루어 짐작해서 열을 안다. 그래서 추론이 바로 핵심이 되는데 사고력 또한 추론에 근거해서 정보를 설계해서 문명화를 만들어가죠. 그리고 표현력은 이제 이 사고에서 얻어진 설계적 정보를 가지고 표현으로 표현해 나갑니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결국 추론력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추론을 통해서 인간이 그동안에 가장 궁금했던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최고가 노벨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추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함으로써 우리의 추론력을 개발할 수 있고 추론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하게 하고 문제에 처한 것을 해결 방법을 찾아내게 하죠. 그래서 이 추론의 방법을 가장 잘 많이 사용했던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유대인의 질문 방법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뭔가를 생각해낸다. 다시 말해 추론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세계의 노벨상을 다 휩쓸다시피 했죠. 저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설계 방법입니다. 설계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매핑처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보다 훨씬 더 깊고 그 다음에 정교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되죠. 추론을 사용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설계는 인간의 핵심 능력, 다시 말해 사고의 핵심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능력이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설계 자체가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에 올인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설계에 기초합니다. 설계 없는 세상은 없고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 설계가 제대로 된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모여있는 어떤 정보들의 집합체를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문명으로 바꾸고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인지 능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량 바로 인지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추론 능력에서 완성되죠. 하나 듣고 열을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열을 알아내는 것을 가지고 다시 구슬을 서말로 꿰는 능력. 꿰다라는 게 설계라는 뜻이죠. 꿰서 인류가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을 그 설계의 결과로서 얻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 인지 능력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인지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인지 능력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학교와 학과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